이제는 지급수단의 수출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수단의 수출이라 하면 거주자가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등 지급수단, 기금속, 증권 이것을 우편 또는 직접 휴대의 방법으로 수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급수단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그 지급수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 했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수단이라 하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겁니다. 법하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부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우편환, 신용장, 다만 액면 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한다.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여행자 수표, 기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 지시, 그 다음에 증표, 신용카드,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간에게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가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급수단인데, 증권을 한번 볼까요? 증권이라 하면 증권이란 외국간 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입니다.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 의무를 제외합니다. 이걸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급수단을 수출입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급수단의 수출입 신고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한 거래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함에 있어서 세관에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물건을 왔다 갔다 하려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급수단의 수출입 신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관의 역할이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고 사유. 지급수단 등, 즉 지급수단이나 증권이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지급 등의 방법의 신고하고 자본거래의 신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 내용 또는 신고에 따라 지급수단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이 불법적 유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급수단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급수단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범위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 정해야 한다.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외국한 신고 확인입니다.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관장에 신고 예외사항을 제기하고 관할 세관장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입하는 경우, 만불이 넘어가면 신고해야 됩니다. 국민인 거주자가 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1인이 10,000불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기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한 은행장 확인인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10,000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국내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사실을 외국한 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이런 미합중국 군대 군속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등의 외국인, 그 다음에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외국인,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제한 자 중 체제 중인 자를 제외한 비거주자가 다음의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대외 지급수단을 대외 계정 및 비거주자 외화 신탁 계정의 인출 등으로 취득하거나 송금을 하는 경우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대외 지급수단을 대외 계정 및 비거주자 외화 신탁 계정의 인출 등으로 취득하거나 송금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 거주자, 배우자와 직계존속을 포함해서 외국으로부터 외국간 거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외 지급수단을 수령 또는 휴대 수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외여행 경비 지급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외 체제자 및 해외 유학생은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의 신규 규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되고 이제 외국한 은행장의 화기관 신고 확인 필증 교부입니다. 그래서 지급수단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관의 장이라든가 대외 지급수단 취득 사실이 확인 요청을 받은 외국한 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신고 및 취득 사실을 확인하고 당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국한 신고 확인 필증을 발행 교부하여야 하며 외국한 신고 필증을 발행 교부한 세관의 장은 매 월별로 2월 10일 이내에 동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외국한 은행이 외국한 은행 해외 지점, 외국한 은행 현지 법인 또는 외국 금융기관과 내국 통화를 수출입할 경우 당해 외국한 은행의 장은 매분기 내국 통화 수출입 실적을 종합해서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불효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당의 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급수단 수출입 변경 허가 신청서, 당의 지급수단이 수출입 사유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정상적 거래 관행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 수출입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세관장 수출입 제한 조치입니다. 세관의 장은 입출국하는 자가 지급수단 등을 수출입하였을 때에는 질문, 증빙서류, 제시 요구 등을 통해서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여야 하는 수출입으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하거나 당의 지급수단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관련된 거래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급수단의 수출입이 되겠죠. 지급수단의 수출입은 적용 범위는 지급수단입니다. 적용 범위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이 되겠죠. 지급수단 또는 증권, 지급수단 또는 증권입니다. 신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0,000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를 안 합니다. 10,000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도 신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 지급을 위하여 송금 수표 또는 우편함을 수출하는 경우도 신고 안 합니다. 그리고 미합 중국 군대라든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를 한번 다시 볼까요? 신고를 하는 경우는 신고를 하는 경우는 신고를 하는 경우는 만불을 초과하는 대외 지급 수단을 국내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뭐 다시 보시면 되는 똑같은 내용인데, 다만 2018년 개정된 거 있습니다. 관할세관 장애에 대한 신고인데, 이것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국제 우편물로 수입되어 수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이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수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30일 이내에 사후 보고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관에서 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 하거나 당해 지급수단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관련 그 규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유권 해석 사례 같은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볼까요? 송금 통화와 수입 신고 통화가 다른 경우가 있죠. 물품 수입 시 송금한 통화와 수입 신고하는 통화가 다른 경우 외국환 거래법상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어 수출업자에게 송금은 US 달러라고 수입은 HK 홍콩 달러인가 보죠. 이것은 환율을 적용한 원화 금액은 송금액과 수입 신고액이 같은데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통화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지급 증빙 서류에 부합하지 않기 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응 수출입 이행 의무 여부입니다. 수출업자가 건당 10만 불을 초과하는 수출 대금을 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해 사전 수령한 경우 거래 외국환 은행이 취득 경위 입증 서류를 수출 신고 필증이 아닌 오포시트라든가 송품장 등으로 확인하였다면 외국환 거래 업무 지침에 정하는 대응 수출입 이행 의무를 거래 외국환 은행이 추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금 시점에 확인한 것으로 가름할 수 있는지 하는 겁니다. 외국환 거래 규정상 대응 수출입 이행 의무는 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하여 수출 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한 거주자에게 있으며 동거주자는 동대금을 반환하거나 대응 수출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광고 수수료 지급입니다. A사는 온라인상에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회사입니다. 해외 불특정 다수의 파트너를 두고 이들이 당사 웹사이트를 광고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당사는 법인이고 광고를 해주는 파트너로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브로그 사이트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지불 금액은 파트너 실적에 따라 지급되며 파트너당 월 미화 5,000불이 넘지 않습니다. 당사에서 해당 파트너에게 광고 대가를 지불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인정된 용역거래에 따른 대가는 적법한 지급증명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OPT 기간 중에 외화 송금 한도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는 그냥 그 송금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냥 여러 가지 사례를 산정을 했습니다. A사는 얼마 전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현지 취업을 준비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A는 현재 F1 비자 상태가 끝나고 이게 스튜던트 옵셔널 프랙티셔널 트레이닝이라 그래가지고 졸업 후 1년간 구직을 위해 미국 내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부모님으로부터 송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얼마냐? A의 경우 유학생 신분이 종료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더 이상 해외 유학생 경비를 송금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증여성 송금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체적으로 지급수단의 수출입에 대한 신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